시간이 약간 좀 오버됐는데요. 세 분 주제 발표 다 들었고, 이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이나 주제 발표하신 분들에게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마이크 사용할 때 온 켜시면 마이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이렇게 자유롭게 질의하고 토론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정균 고문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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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많으시고 계속 하여튼 몇 분 이거 지금 몇 분째입니까? 지금 이거 세미나 세 번째입니까? 공청회요? 예? 공청회는 두 번째지만 논의한 거는 그만 대해서 아니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그렇고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창립 기념일이라는 거는 간단하면 우리 치과 사회로 보면은 생일날이거든요. 생일날이기 때문에 꼭 뭐 이게 내 전에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부터 이게 뭐 꼭 이 날 아니면 안 된다. 왜 이걸 갖다 하느냐? 나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통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생일이 말이죠. 생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 뵐 때부터 생일 칩니다. 애 놓으면 1살이에요. 그지? 그럼 서양 사람들은 애 놓고 나서 1년이 지나야 1살이야.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다 개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옛날에 내만 해도 그렇습니다. 생년월일이 지금 전부 다 양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봐서는 나는 우리 집 음력으로 하거든요. 왜 양력하고 음력이 맞지를 않아요? 이게 맞지를 않는 경우는 책력을 찾아보면은 내 음력하고 양력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한 달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음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양력 쪽에서 보면 엉터리 같은 짓이죠. 그래도 그냥 하는 게 관습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날을 갖다가 우리가 21년도를 할 때, 그때부터 시끄러웠어요. 나는 그때 물론 대의원도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협회 대의원은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내가 65년도 들어가고 80년도, 개업한 지가 그때 내가 한 10년 됐거든요. 개업한 지가. 근데 하여튼 내가 그때부터 대의원 총회 갔어요. 오브저버로 언제든지 갔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서 이것도. 그때 정할 때도.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내느냐면은 하여튼 있는 거는 좋다. 하여튼 정하자. 정하고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 우리 치과의사들이 아무리 숫자가 적었더라도 3시간 회로 해서 하면은 21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건우 선생님 말씀은 우리 치과의사들이 3시간을 안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게 왜 불가능하느냐면요. 그때는 치과의사 개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부 다 일본 대학을 나와야 돼요. 예? 일본 대학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개원한 일본 사람들도 전부 다 동창들이야. 예? 동창인데, 야, 우리 총회한테 니 나오러 가면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갔을 거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우 선생 말씀대로, 암살단을 갖다가 그래요. 그 모의한 장소가 함석대 선생 치과라고 그랬는데, 그랬으면 지금 만약에 발각돼가 신문 난 것 아닙니까, 그게? 자료에서도 신문에 났으니까 그 정도였으면 그 양 선생님 말씀대로 치과병원 했겠어요? 일제시대? 예? 깡국수 가서 몇 년 살아도 살았지. 그렇고 그때는 치과 의사회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료를 구입을 못 해요. 재료를. 전부 다 일부에서 들어오는 재료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혼자서 그 회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그 재료를 갖다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배워 못해요. 우리 치과 재료 배급제가 말입니다. 언제까지 나오느냐면요.
내가 개원하는 때 70년도 초까지 있었습니다. 70년도 초까지요. 그때 금을 구입하기가 힘들었어요. 금을, 골드 구입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골드를 단체로 해서 지가세서요. 단체를 구입을 해가지고 나눠줬어요. 70년도까지도. 왜냐면 국내 그 금이 그냥 돌지를 않아요. 그래서 단체로 우리 돈으로도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달러로 사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70년도까지도 배급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극히 골드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제시대에서 저 양반이 발음이 우리 경상도. 한국 사람이라고요. 조선인이라고 일본 놈들이 보기 싫어서 가입 안 한다는 소리가 말이 되질 않아요. 현실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경주총에서 그 날을 정할 때도 다 얼마나 우리 내 선배들이 나는 그때 대원도 아니었어요. 그 생각을 하고 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꼭 정말로 지금 근원 선생님 말씀대로 맞더라도 그게 최소한도 나는 총회에서는 안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한국 지가서들이 다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부터 동창인데 일본에서 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나라 개업한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참석 안 했겠어요? 생각을 안 해요, 현실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할 수가 없어요. 재료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래.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양생님 말씀이 참내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게 예? 일본 사람이 간호협회에서 하는 거죠. 그 간호협회에서 하던 그 외국인들이 먼저 생기더라도 한국 사람이 같이 합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튼 우리는 전부 다 동창관계인데요. 우리나라 치과의사가 일본 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동창관계인데 안 갔을 리가 없다 그거예요. 우선 개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추론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는 제일 내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경주총회 때 가입한 분들이 내보다 전부 다 20년 선배들이 대원이에요. 다 50대, 60대예요. 대원들이. 그러면 내보다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그때 다 학교 다닌 사람들이야. 중학교, 재산도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 다닌 사람들이야. 그때 대원들이. 그렇게 해서 결정된 거니까 너무 우리가 일제라고 그래서 제도라고 그래서 그때 그 단체라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너무 핍박할 필요 없다. 우리 자신을 갖다가 너무 적게 볼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현재 말입니다. 일본 치과의사들, 일본 치과의사보다는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더 잘 되고 있어요. 단체가. 첫째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의료보험 때문에 일본 의료계 치과 그 이술 전체보다 대한민국 치과 의료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본에 대해서 열등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걸 깔아뭉갤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 뒤에 이제 양정강 선생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게 9시까지 같은데 김정균 선생님이 몇 번 발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9시까지 한번 해야 돼요. 우선은 1차는 저희가 지금 내년을 일단은 100주년을 알고 있으면 이 창립의 일에 대한 논의가 1970년대 초반에 변석두 선배님이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분이 정말로 여러 해에 걸쳐서 노력을 해서 결국은 81년도에 총회에서 가결된 건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성이라는 글자, 우리 그 표현이나 그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한국치과사 4명이 거기다가 조선이라든지 대한자를 붙이기는 아마 뭐 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울에 한성이 있는 분 4분이 한성자를 붙였을 거다. 다음에 창립일 날짜에 관한 건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 지금 보시면 81년 총회날 박명규 대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여기 저도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오늘 오기 때문에 좀 봤는데 보면 날짜도
6월 9일로 해도 좋고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진지한 논의는. 그래도 훌륭한 변석두 선배 이런 분들 또는 같은 변씨 우리 변영남 선생님이 이어서 매우 오늘날까지도 열심히 이 창립일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81년 이후에 한 번도 아니고 치과의사학에 관심을 많이 가진 여러분들이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창립일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까지도 이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같은 양 선생님은 처음에 쭉 서두에는 권은 선생님 의견에 좀 찬성하시나 했더니 또 중간에는 함석태 선생님을 너무 한 분 가지고 집중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조금 아마 동의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우리 치과계는 간호사나 YMCA처럼 뭐 다툼이 없고 잘 안 되니까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왜 왔나 하면 권은 선생님이 아주 저분도 개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모은 걸 보고 감탄을 해서 감복을 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 생일도 그래요. 크리스마스 성탄일이 저도 뭐 네이버 뒤져보니까 모든 분들이 학자들도 그 8월 여름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날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한성 치과 창립일 기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게 조선 치과 조선 협회는 이 날짜가 창립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변양남 선생님 쭉 논의를 오늘도 처음 사실 이걸 봤는데 1, 2, 3, 4, 5 쭉 하는데 비교를 하실 때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거는 적극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물론 논란이 된다는 의미로 제목을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서울치대 전신하고 이 협회 창립일 논하는 거는 조금 비유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1년도 일본 분들이 주축이 될 때는 겨우 한국 치과의사 4명뿐인데 숫자가 뭐 40몇 명인가 엄청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성치전 이 서울치대 전시는 오히려 일본 사람이 4명이고 한국 분들이 더 훨씬 많은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는 조금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쭉 저도 이 연세가 저도 나이 80 넘었기 때문에 변석두 선생님이나 우리 변양남 선생도 저하고 아마 3살, 뭐 2-3살 차이니까 85년인데 김정균 선생님은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저는 그 동갑줄에 서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토론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제 오늘 신문에 읽은 걸 보면 너무 이제 7인이냐 뭐 반이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본 제국주의 시기는 미친 광기를 띤 야만적 일탈 시대였다. 일본 제국주의 시기는 광기를 띤 야만적 일탈 시대였다. 개인과 사회는 동굴에 갇혔다. 이런 표현을 보고 제가 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희도 변영남 선생님은 독립 운동하신 DNA를 갖고 있고 저는 반발입니다. 저는 독립운동 쪽에 있는 선조도 계시고 친일 쪽에 섰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시대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 다르길 수 있는데 어쨌거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이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를 우리 창립일로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반대옵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 분들 이렇게 좋은 발표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변웅래 지부장님. 강원지부장 변홍래입니다. 여러분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81년에 대의원총회, 경주에서 30차 대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존의 협회 임원들과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임원들도 그거를 갖다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우리는 계속 이 기원으로 삼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제가 강한 의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차 총회, 경주총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다 문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역사에 별로 그렇게 크게 공부를 안 하셨거나 관심이 없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81년 30차 정기 대의원 총회 때 이 협회 창립에 관련 표결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박명규 군진 대의원이 개인, 단체, 국가 등 모든 곳에 생일이 있으니 취업은 아직 생일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가져야 한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단체나 국가가 생일을 갖고자 하는 그런 그 생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분도 하셨지만은 논의가 심도가 굉장히 없이 허술하게 진행됐습니다. 자, 그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명규 군진 대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지루하겠다. 그래서 결국 어떤 대의원은 웃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제한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취업의 기원을 따지는데 제한 설명을 필요 없다고 본인 스스로 제안자가 이렇게 말을 했고 이때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여러 가지 역사 자료가 있을 테니까 타당한 날짜를 아까 말씀하신 걸로 6월 9일도 좋고 10월 2일도 좋고 정하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오늘 이걸 결정할까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가 많이 있을 테니까 이거를 갖다가 일임할 테니까 내 생일 좀 찾아주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의장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서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겠는가? 바로 표결해도 좋겠는가?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창립기념일을 제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21년으로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치과의사의 생일을 갖자고 하는 그 날짜를 제정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장님 그 권한으로 만장일치로 보인다 하고 이거를 이 집행부에다가 이제 이름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발표하신 변영남 선생님도 신문 매체 같은 데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큰 고민이 있다고, 고민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읽었고요. 그 당시에 지원택 협회장님께서는 날짜를 정하는데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고충이 많았다. 어떤 기관이나 단체든 긴 역사가 좋다. 긴 역사. 그리고 길면 자긍심이 있고 그래서 총이 발의한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를 창립기념일로 정하겠다. 이게 지금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 사항으로 봐서는 하자는 없는데 굉장히 빈약하고 부끄러운 현실인 겁니다. 이 대의원 총회에서 협회 역사를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손 들고 가구 그리고 어떤 표현에 의하면은 어떻게 이 표현이 됐냐면 자 지금 가을 날씨를 운운하거나 이 대의원 총회를 너무 허술하게 그냥 급속하게
결정을 하고 이 안을 확정을 한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을 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정하는 것과 같이 무게감이 있는 굉장한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런 결정을 제안 설명도 없이 토론도 없이 속전속결로 제가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냥 빠른 시간에 기명거수로 결정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협회에다가 일임하고 결정을 해서 긴 걸로 그냥 선택했다는 사실, 이런 거는 말이죠, 봉송화 학당의 개그맨들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거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창립 기념일을 가는데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나오는 거는 협회장님도 계시고 부회장님도 사회를 보고 계시고 그다음 변영남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 세 분한테 제가 질문과 요청을 드릴 게 있습니다. 창립 기념일을 정하는데 고충이 많았다고는 하시는데 어떤 과정과 어떤 고충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협회에서 정기 이사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담회를 가져가지고 이 관련된 서류가 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립 우리 기원 날짜를 갖다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녹취라든지 증거가 있는지, 이 자료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변영남 우리 선생님께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시면 오픈해 주실 수 있는지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재환 부회장님하고 이상훈 회장님 협회장님 계시는데 81년 이후로 우리 지연택 협회장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 당시에 협회의 창립 기념일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문서나 자료를 제가 받아보기를, 그리고 우리 그 치과의사협회 편찬위원회 여기에 좀 자료를 주시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또 하나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짜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36년간의 저희들이 일제에 강압적으로 식민지 됐을 때 부끄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식민지에 관한 수탈론이냐 아니면 식민지에 대한 근대화론으로 이거를 바람직하게 고맙게 받아들였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이 논란거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희들이 2009년에 9월 9일 날 공청회를 가졌었는데 그 공청회에서 합치사항을 도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합치사항이 반 페이지 정도 나와 있어요. 이 합치사항을 읽어보면 공의 21년, 25년 측에서 공의 45년 12월 9일이 조선치과의사회, 저는 이거는 우리 치과의사,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의 정당성을 다 가질 수 있는 양자 측에서 다 이론이 없는 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 날 설립되었으며 한인 치과의사들이 1925년 4월 15일 이후에 창립한 한성치과의사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문헌상에 나와 있습니다. 합치사항이. 이 합치사항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공청회나 아니면은 이런 창립에 관한 논의를 할 때는 이 의견 합치사항 기반 기반 베이스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측에서 25년과 21년 양측에서 전혀 의의가 없는 45년 조선치과의사회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1925년 한성치과의사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변영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세 번째에 미루어 한국인 홀대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그 기록들이 많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제치하기 때문에 독립이라 아니면은 일제에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선인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는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다 구금되거나 이게. 그랬는데 많은 일본 치과 의사들하고 조선 치과 의사들하고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거나 아니면은 우리 조선 내에서 이 치과 의사 자격증을 이제 따시는 한국의 조선 치과 의사들이 해방이 끝나면서 어떤 이 말들을 했냐면 1946년에 조선치계라고 하는 잡지가 창간호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선지치계라고 하는 이 잡지는 일본 식민지, 다시 말해 일제치하의 관영 잡지 같은 형식을 띠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인들이 다 발행 편집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한성치과의사에 대한 이 기사는 거의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조선치계 창간호는 저희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만든 치과학의 첫 이 잡지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85쪽에 서병서 선생님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멸시, 그 다음에 박명진 선생님이 과거 36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악독과 압박과 질고, 그리고 문기옥 선생님은 외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 박용덕 선생님은 일본 침략주의적 구속, 한택동 선생님은 폭악관적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폭악관적인 착취적인 일본 파쇼. 이유경 선생님은 그 지독한 일본인, 그 일본 사람들 차별 아래, 그리고 치과 기재 상공인들도 압박 아래 눈물을 먹어가며 비참한 생활을 했다. 그 다음에 82쪽에 이덕현 선생님은 경제적 착취, 치욕적이었다. 이런 문헌들이 46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6년이 언제냐면 저희들이 광복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치과의사회가 이제 이 땅에서 발을 빼면서 그렇게 기세가 등등했던 모든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썰물과 같이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 몸을 피하면서 그동안에 억눌렀던 우리 조선인 치과의사 선배들이 이런 억울한 심정을 뱉었던 거죠. 그거를 만선지치계도 아니고 조선치계에서 창간호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이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변영남 선생님이 조금 더 언급을 해 주셨으면 제가 그 안에 대해서 21년 안에 대해서도 뭐 조금씩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말씀하시는 거가 저는 이 선생님을 어렸을 때부터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같은 변씨 아니겠습니까? 아까 저분이 말씀하시기는 저도 변씨입니다. 좀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는데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이제 저도 선생님 책을 많이 읽어보고 있었는데 자, 곧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가지고요. 네, 지금 잠깐만요. 다른 분들은 1분 안에 제일 길게 하신 김정균 회장님께서 딱 7분 30초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자, 지금 1분 안에만 제가 끝내겠습니다. 변웅래 회장님께서 13분을 넘기셨어요. 자, 이거는 오늘 같은 일은 날 세고라도 이거를 같이 토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대의원총회에서도 이게 토론도 안 돼 있었고. 저기 네.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우리 병래 지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계속 이제 변홍남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의견을. 근데 지금 너무 여러 개를 갖다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답을 못 하세요. 알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세요. 답을 말씀드리게 질문을 다시 제가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대강 눈치는 있어서 아니까요. 네. 그 질의 마무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문제를 1시간 안에 다루는 거는 사실 너무 무리합니다. 자, 변영남 선생님. 네. 나라잡기 도요가 초대 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죠. 자, 저희 취업회관에 들어오게 되면은 함석태 선생님의 흉상이 있습니다. 네, 있어요. 한성치과이죠. 네. 그러면 1921년 처음으로 생겼다고 하는 조선치과의사회의 초대 회장인 나라잡기 도요와 그 이외에 2번, 3번, 4번, 5, 6번까지 많은 회장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네. 다 제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안종서 선생님의 초대 회장이 저희 홈페이지에는 1952년으로 안종서 선생님이 초대 회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잡기 도요 외에 7명 정도 되는 일본 회장을 저희 대한치과의사의 이 기원으로 삼는다면 조선치과의사회가 안종서 회장님 이전에 다 이 초대 회장으로 이름을 다 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 아픔은 있지만요,
그분들의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는 있지만은 그 기록으로 남긴 것하고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됐을 때 한 것하고 구분해서 역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전 지부장님도 광주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광주 고보가 1920년에 생겨갖고 올해가 100년이 됩니다. 광주 고보 생긴 학교를 와다나베 그 교장이라는 일본 교장하고 조선 총독부에서 광주 고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학교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했거든요. 그러면 광주 고보에 동창회 보면은 일본 사람 교장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그냥 이렇게 흔적만 기록에 남기고 우리 한국 사람이 했을 때 그 이제 회장을 정식으로 뭐 사진도 걸고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싶고 그것을 우리가 꼭 그분들의 했던 그 흔적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아침에 고충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고충이 무슨 고충이었냐 그러면은 그 오늘 변석대 선생님이 내가 나오시라고 그래서 사실은 전화하려고 근데 건강이 지금 나쁘셔갖고 9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 이게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한테 내가 그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야, 내가 81년도에 만들게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복잡해갖고 74년부터 계속 얘기가 됐는데 결론이 안 나고 논의하고 25년으로 해야 된다. 6월 9일로 해야 된다. 뭐 10월 2일로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배의원총회에서 찬반 토론도 없이 그냥 통과되느냐. 그런데 지금 지부장님 하고 계시죠. 우리 치과의사협회 회의할 때 보면은 사전에 지부장님 회의도 하고 무슨 조율을 해서 배의원총회에서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해서 지부장 회의의 안건으로 대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올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도 변석태 선생님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고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저도 말씀을 드려서 사실 고민이죠. 그때 당시에도 한성치과라고 하냐, 조선치과라고 하냐, 6월 9일 날 하냐, 10월 2일 날 하냐 그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 고충이 있었다는 걸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일본 사람들이 그 억압해서 억울한 심정이었다고 그런 건데 내가 이제 변 지부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 다시 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성치과 의사회가 성립되고 나서 한성치과 회원들이 경성치과에서 가입한 것을 탈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는 내가 뭐 곤란하시면 내가 답변을 해드리죠. 한성치과 의사회가 생긴 후로도 한성치과 의사 회원은 경성치과 회원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활동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학회 활동도 전부 그쪽을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조선치과에서 가입하고 이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이 한성치과 의사에 가입한 것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 한성치과 의사 회원들은 경성치과 의사에 가입하고 경성치과 의사의 회원 명부에 분명히 한국 사람 내가 보여드리겠으면 좀 이따 끝나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명부를 내가 갖고 왔는데 여기다 올리지는 않았는데 다 가입이 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때 당시로는 하나의 흠이 아닙니다. 어떻게 억압받고 했으면 경성치과 의사회를 탈퇴하고 회원에서 했다는 기록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대로 활동한 흔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요. 네. 아까 그 김정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모임에 가입하지 않으면 네. 자제의 이 여러 가지 배분이나 아니면 네. 금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치과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경주총회에서 네. 사전에 고민을 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위임을 줬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회의를 하고 이거를 21년 조선 치과 의사회로 결정을 했는지 그 근거 자료를 그 근거 자료를요, 제가 아까 받아볼 수 있는지 말씀드리잖아요. 하는 걸 제가 요청드린 겁니다. 당시의 회장인 지은택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몇 번을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30차 대의원 총회에서 1921년으로 하는 것은 딱 못 박아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날짜에 대해서는 6월 9일로 하냐 10월 2일로 하냐 논란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회장님이 결정해 줘서 다음 총회에 올리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은택 회장님이 여러 요로에서 의견을 듣고 그걸 10월 2일로 결정을 해서 그 다음 총회인가 이사회를 통과해서 이게 결정이 된 거라고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정기이사를 갔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네, 대담을 있습니다, 하든지 그게. 그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나는 지은택 선생님이 그 협회장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믿고 하는 것이지 뭐 내가 협회장님이 뭐 그 한 것에 대해서 본인도 그 고충하면서 여러 사람 의견 먹고 한 것을 기록에 남기지는 어쨌는데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저기 장지한 부회장님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있나요? 모르시겠죠. 예, 제가 알 수는 없을 것 저는 같고요. 그 기록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딘가는 있을 텐데 한번, 찾아서 한번 아까 그런 말씀드린 이사회의록이나 기록 찾아보면 되지. 그쵸? 이사회의록이나 많이 찾아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영남 선생님 말씀대로 저기 1921년에는 이제 그거는 총회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이제 어떤 날짜 6월 9일이냐 10월 2일이냐 뭐 12월 9일이냐 이 부분은 이제 이 집행부에 위임하는 그런 식으로 돼서 근데 그 중에 10월 2일로 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물론 그런 과정에도 많은 고충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지금 여기 위원장님이신 배광식 위원장님. 예, 우리 변영남 선생님 그리고 권원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로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웠을 거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80일 질문하시는 분들이 81년 재정 과정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예단을 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지금 변영남 선생님께서도 잠깐 부연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그 논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생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굳이 논의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이시지 제한 요지나 여러 그게 제대로 잘 요식을 갖추고 있고 1921년 10월 2일을 예시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거기서 모여서 결정하면은 뭐 그걸로 나를 세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정하는 거를 정해놓고 구체적인 날짜는 그 협회에다가 위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위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협회 이사회에서 그걸 논의한 내용이 자세하게는 아니래도 논의해서 어떻게 결정됐다라는 게 돼 있고 지금 여기에도 지원택 회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이 그냥 뭐 설렁설렁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선배님들에 대해서 좀 모독적인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권원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여러 지부들 말씀을 하시면서 광복 이후를 연원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회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 논리대로 하면 저희가 1945년 12월 9일을 협회 창립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렇게 정식으로 광복 후에 창립한 날짜를
연원으로 잡은 건데 지금 이 한의 사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정식으로 창립한 날을 연원으로 잡았다가 지금 최근에 그 한의 사회를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대한 의사 총합소 1898년 10월로 올렸어요, 연원을. 그리고 역사는 연원을 되게 올립니다. 내리는 법은 거의 없어요. 예, 가능하면 아까 학교 예를 드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사의 연원을 따지는 거는 학교든 협회든 그건 뭐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성균관대학은 연원을 고려 때 1398년 성균관이 만들어진 거를 연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20일 날 원고를 줬는데 목요일쯤 신문에 나와서 되게 못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학교들이 지금 대학 평가에서 그 연원이 기냐 짧으냐 어떠냐 이런 게 굉장히 평가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연원을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같은 경우는 목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그거를 연원으로 잡고 있어요. 하버드의 역사가 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권은 선생님의 그 논리대로라면 1945년으로 해야지 25년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성치과의사회가 이제 25년에 이제 창립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때는 4월 15일이 졸업이 아니고 우리 기창덕 선생님의 치의학사 책을 보면 4월 23일 날 졸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회가 25년. 그게 원래 2년제로 출발했는데 2년제 졸업하기 전에 야간이었던 거를 주간으로 바꾸면서 3년제로 바꿔서 그냥 첫 졸업생이 3년제입니다. 그래서 25년 4월 23일 날 졸업했고 그 이후 언젠가 이제 1회 졸업생 5명 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받으신 분,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은 분, 이렇게 해서 7분이 모여서 결성을 한 걸로 되어 있고요. 거의 이제 친목단체였던 셈이고, 지금, 권은 선생님이 발표한 자료대로 봐도, 1935년에 이제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한 걸로 되어 있죠. 그거는 한성치과의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조직 체계를 갖추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했다라는 거는 국지적인 회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게 조선전선치과의사회가 아니고 경성에 한정된 한성에 한정된 치과의사회라는 거를 인정한 거고 아까 우리 양국주 역사 전공하시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전국치과의사회의 연원으로 잡는다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함석태 선생님이 이제 계속 소외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제 때인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인 1943년에 그 조선치과의사회 부회장을 하셨습니다. 함석태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거를 부회장 하신 거는 제쳐놓고 그 전에 안 하신 것만 해서 이렇게 제외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제대로 말씀하신 게 아닌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변 선생님이 이제 그 논의됐던 연역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2009년에 이걸 논의할 때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협회 임원분들하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회 회원분들 그리고 또 관심이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못 냈어요. 예.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결론이 없는 거를 그 협회 대의원총회에 올리더라도 그는 결론이 없는 게 어떻게 결론이 거기서 나겠어요. 여기서도 결론을 못 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81년 제정 당시에 그 선배님들은 일제 하에서 다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40년이 흘러왔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결정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고민을 해서 결정했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1년을 그냥 그게 이제 또 주변에 아까 우리 양국주 선생님께서 간호부 창립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주변 단체로 보면은 그 한의사 협회는 이제 1952년 그거를 창립으로 했다가 지금 이제 한참 올려서 1898년으로 올렸고요. 간호협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23년 5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대한약사회는 1928년 5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1925년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간호협회보다 2년 늦게 시작한 거예요. 주변 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도. 그래서 역사를 올리려는 노력.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21년 사진에 한국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1년이 이제 정해져 있고 그때 한국 사람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자료를 찾아보는 노력을 드리는 게 그게 좀 더 소모적이지 않은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기 성함 얘기하시 예. 네, 종로에서 개원하고 있는 정재영입니다. 나이 탓인지 집안의 역사를 챙긴다든지 이런 것이 관심이 있어서 오늘 뭐 역사 우리 의사학교 회원도 아니고 왔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백왕식 교수님의 의견을 동조를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마이크 가까이. 예. 백왕식 교수님의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M은 모르는 입장에. 조선 그 치과 의사회에서 조직된 밑에 이어진 가운데 후에라도 한국 치과 의사가, 조선 치과 의사가 들어간 것은 반민족적 행위입니까? 함성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입한 행위가 반민족적 행위였느냐? 이건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말씀했는데 전공을 3군데를 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2018년도에 100주년 행사를 하는데 중앙대학교 생긴 지 얼마나 안 됐잖아요. 그 기원을 유치원을 만드는 것을 유치원을 처음 만들어요. 이명신 여사님이. 그걸 대학교도 아닙니다. 그걸 1위로 잡습니다. 또 두 번째요. 제가 간계된 것만입니다. 제 초등학교에 서당같이 사립을 만든 것이 딱 100년 전인데 국가에서 허락을 한 것은 22년인데 동창회에서 모여서 논쟁을 하니까 정신이 그거예요. 뭐냐면 역사가 왜 자꾸 줄이려고 하냐. 그 정신, 교육을 시키려고 했던, 서당같이 만들려고 했던 그 정신은 다 어디 갔냐. 이 땅에 치과 의사들의 단체가 언제부터 있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꼭 어떻게 한국 조선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것을 이어져 나오려고 하느냐. 혹시 그게 민족 정신이라고 한다면 제가 뒤로 물어가겠습니다만은 그들이 만든 것에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간 것은 그럼 우리 선배들은 모두 다 반민족적 행위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답을 하지 않으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선배들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집안이
한 역사 사실을 자꾸 얘기했는데요. 국가의 개천절은 5,000년 역사가 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중간에 있었던 한참 후의 기록을 보고 그거라도 만들자 5,000년 전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우리 치과의사는 역사를 꼭 기록 문서만 가지고 합니까? 가능하면은 어떤 것이 더 역사적으로 좋은지는 몰라도 우리의 선배들이 고민했던 그 문제들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 끝. 네. 지금 건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어렵지만 네. 아니 지금 아니 그 질문이 아니겠죠. 그냥 자기 의견을. 의견을 아까 질문은요. 예. 우리 선배들 조선 있는 분들을 반민족주의자라고 협회에서 정의를 내려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예. 예, 왜냐면 그들이 만들은 이어져 나오는데 왜 가입을 했습니까? 철저하게 망명을 했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평가를 내릴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쭉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 과정 중에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1945년 12월 9일 그 한성치과의사의 정신을 계승을 하면서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는 우리 지금 현재 대한치과의사회를 놓고 본다면 그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는 아버지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아버지의 아들에 해당되는 거고요.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는 조선치과의사의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 가족을 이야기할 때도 뭐 아버지가 먼저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1층 로비에 있는 함석태 형상은 2014년에 함석태 선생님이 최초로 조선인 최초 치과 개원인으로서 그 함석태 선생님의 치과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게 결국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17년도에 제작이 완성되어서 1층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에서 최초로 치과를 개업한 선생님은 함석태 선생님이 아닙니다. 1893년 인천에서 개업을 하신 노다오지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조선의 최초로 치과가 정식적인 그 의료기관으로 탄생된 것을 최초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그걸 기념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천에 아니면 우리 치과의사협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일관성 면에서 그걸 놓고 이야기한다면 조선 최초의 치과 개업하신 일본인 노다오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과 의사라는 전문 직업 단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치과 대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과 의사 단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치과 의사들이 모여진 학술 단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 치과 대학하고 치과 의사회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1919년도에 조선치의학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의 최초로 만들어진 학술 단체입니다. 근데 1919년도에 만들어진 조선치과의학회는 어느 단체에서도 기원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치의학회가 있습니다. 대한치의학회의 초대 회장님은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김종렬 교수님이 2002년도에 창립되어서 초대 회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치과 의사들이 모이는 학술 단체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1919년도에 만들어진 조선치의학회가 첫 번째 단체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 만들어진 대한치의학회는 그 기원으로 찾아가서 거기에 기원을 삼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그 2002년 대한치의학회 창립총회 소식지에 김종렬 그 초대 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기록으로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일관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대한치의학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계시고 대한치의학회도 이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그 단체 뭐라한가요? 그 임원이신 거죠? 대한치과의사 회장님도.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런 잣대를 갖다 대고 대한치과의사협회 기원회 할 때는 이런 잣대를 또 갖다 대고 최초의 치과 개원이라 할 때는 또 이 잣대가 서로 다 각각 다른다면 우리가 요즘 선택적 정의란 말이 많이 되는데 선택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일관성이 떨어진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한 것으로 결론을 다 낼 수는 없겠지만은 그 잣대를 세 단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는 게 가장 누구나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에 모든 이야기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상원 협회장님 이하 대한치과의사 임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제 요청을 드린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치의신보에 게재가 되어서 우리 지금 3만 치과의사회 회원들이 그런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그 기회를 저에게 좀 주신다면은 근데 그 여러 회원들이 그 기록을 보고 그 여러 회원들이 공감이 가는 단체가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장님. 제가 우리 권은 선생님 말씀한 가운데 제가 답변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함석태 선생님의 그 흉상을 여기다 만들어 드린 것을 주동했던 게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함석태 선생님을 가장 사랑하고 함석태 선생님에 대한 글도 제가 많이 썼어요. 그때 함석태 선생님을 왜 여기다 흉상을 만들어 드렸냐면은 최초의 치과 개원이라고 해서 만들어 드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치과 의사의 1호이기 때문에 만들어 드린 거지 최초로 개업했다고 개원의의 자격으로 만들어 드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내 취지는 그랬어요. 그렇게 드리고 그다음에 잠깐만 치의신보 기록을 보시면 그 문구에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 기록을 통해서 말씀.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의도로 함석태 선생님 흉상을 만드는데 주도한 사람은 제가 기억고 흉상 제막식에도 제가 그 언급한 바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논쟁할 게 아니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치의학회나 아까 조선 경성치의학회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성치과의사회를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느 회가 정말 그 제대로 품격을 갖추고 구성요소가 되려면은 학회는 최소한도 만들어졌어야 돼요. 근데 한성치과의사회가 해방될 때까지 학회를 만들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 학회 만드는데 일본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없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경성치과의사회와 조선치과의학회하고에 거기에 해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만족해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그래서 치의학회에서 치의학회에서 연원을 45년 해방으로 잡았다면은 저는 그거는 조금 다시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원을 최초의 조선치과의학회 잡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바로 이 말씀하셔서 조선치의학회가 19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만든 창립자는 경성제국대학의 치과 과장으로 있는 이쿠다 싱호가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제 했는데 니기라 다스미라는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 그 교장 그분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이쿠다 싱호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 일회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니기라 다스미라는 경성치학교 교장 그분이 독립돼서 따로 단체를 만든 게 경성치의학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성치과의사에서 경성치의학회를 만든 게 아니라 그 학회라는 게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시 또 분리해서 만드는 그런 단체이지 경성치과의사학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그건 내가 경성치과의사에서 만들었다고 안 했어요.
치과 전문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게라 다스미가 경성치의학회를 만든 거고, 그 전에 1912년에 조선치의학회는 그때 초대 회장이 나게라 다스미입니다. 그때도 그 나게라 다스미가 만들었어요. 그런 거지. 그건 오해입니다. 경성치과의사회에서 경성치과의학회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한 말씀 드려도 되세요? 네. 그 서울 관세청에서요, 저한테 한 20년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밀렌도르프가 인천 항만천장으로 있을 때, 밀렌도르프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원세계가 보냈는데, 그 당시 우리는 이 항구를 개항을 할 때, 그 세관에 대한 그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세계가 상하이에서 훈련시킨 그 외국 사람들을 그때 다 조선의 모든 항만에 개항장으로 사람들을 파견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 관세청에서 저한테 전화 온 이유는 서울의 관세청장으로 초대청장으로 있었던 분이 외국분인데 영국분이었어요. 부인은 일본 여자예요. 그런데 그분의 묘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제가 묘를 찾아줬습니다마는 한국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미국에는 족보닷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을 딱 치면은요, 뒤에 그냥 자손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거기다 또 자기 사진도 올리고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메일 해가지고 서로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관세청에서는 그 무덤을 찾아주니까 지금 20년째 그 무덤에다가 계속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꽃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 관세청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그 한국 관세청에서 그 일괄적으로 그걸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은 아까 이제 인천의 그 초대 그 일본 의사가 어떤 기여를 했느냐도 저는 중요한 거라고 보고, 조선 그 치과 의사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나 그런 분들의 일본 기록을 좀 찾아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그런 그 기록을 우리가 얻고 무덤에 가서 꽃이라도 한번 이렇게 그 헌화하는 그런 것도 저는 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또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예, 회장님. 네, 그 권은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말씀 중에 치신보 측에 권은 선생님이 이제 연구하고 또 발굴하고 갖고 계신 그 사료들을 중심으로 좀 이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기회를 이제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제가 첫 인사말에서 말씀드렸듯이 열린 마음으로 어쨌든 양쪽 의견을 고루고루 들어보고 또 회원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좀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치신모 발행인으로서 이제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단 이제 우리가 한쪽 의견만 뭐 시리즈로 3, 4회 이상 계속 싣게 되면 균형에 있어서 균형감이 상실이 되니까, 어쨌든 만약 그게 이제 몇 회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좀 자료를 주신다고 이제 계획이 되셨을 때, 1921년 기원에 대한 그 의견도 동일한 횟수로 또 동일한 크기로 역시 그것도 이제 사료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제 권 선생님 자료하고 나올 때 뭐 비슷하게 맞추거나 이렇게 해서 그거는 충분히 또 회원들의 알 권리 차원으로 충분히 보장해 드리기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이제 원래 9시에 이제
종료하려고 했었던 계획이었는데요.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선배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예전에 진짜 제가 뭐 치과 의사가 아닐 때 이미 이루어졌던 일들이어가지고 1981년이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또 이제 각자의 주장을 하셨는데 만약에 더 필요하시면 한 번 더 공청회를 가질 용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스갯소리지만 예. 김정렬 교수님. 예. 저희가 지금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발언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협회장님이 말씀이 끝났는데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참 예의가 아닌데.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좀 부담을 갖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이미 대선배들이신 대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것도 이렇게 통과시킨 거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도 좀 부담을 갖고 그러나 사실은 이게 난상 토론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다 끝났는데 얘기하는 건 참 부담이 아닐 수가 없지만은 또 장재한 회장님께서 나를 사실은 전화로 문자를 주셨어요. 와서 한 말씀 하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왜냐하면 사회자가 지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가면은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아무래도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의사 단체 또 뭐 한의사 단체, 간호사 단체 이런 우리 유관 단체들의 창립 기념일이라든지 연원을 이렇게 제정하는 것을 아무래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회에서는 아주 탁월한 역사학자인 그러면서 의사이신 김두중 선생이 이제 아주 주축이 돼가지고 역사 또 전문가하고 함께 해가지고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한제국 시대에 이미 서양, 이게 우리는 전부 지금 서양 의학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서양 의사들이 많이 배출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도 만들고 연구회도 만들고 그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다가 그 후에도 그 한국인들이 주축이 된 의사들의 회가 단순히 의학 단체, 의료 단체가 아니라 상당한 역할이 독립운동을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그 의료 단체이면서 동시에 은근히 또는 직접 간접적으로 독립운동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자랑스러운 선배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하면은 우리 치과의사는 아마 그 대한제국 당시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서양 치과의사가.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성된 것은 경성치과의학교에 졸업생이 나오면서고 일부 선배님들은 도의를 하신다든지 하셔서 외국에서 면허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에서 허가를 받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21년도에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들 상당 숫자가 이런 단체를 만들 때에는 그 연조도 짧고 숫자도 적어서 뭐 어떻게 주도적으로 비록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지만은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몇 년 돼서 지금 1회 치과대학 전신인 경성치과의학교에서 졸업생이 나오는 그 한국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25년에 비로소 이제 뭐 참 시작은 미미했지만은 그래도 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했고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 일제라는 그 특수 상황에서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차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은근히 저항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상당히 그래도 한국인을 위해서 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일본인들은 한국에 와서 하지만은 지들 영업한 거고 정말 한국인을 사랑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특히 총독부라든지 이런 데 지령을 받았다 그럴까 그 방침에 의해서 하는 일들이 많았을 것 같고 심지어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온 함승태 선생조차도 구강검진을 갔을 적에 홀대를 할 정도로
뭐 차별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적에 우리가 우리의 그 땅에 이 땅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치욕의 역사건 감추고 싶은 역사건 간에 이 땅에서 일본인들이 와서 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취학사에는 남아 있어야 돼. 그러나 내가 지금 앞으로 소속되는 이 후배들이 내가 소속하는 그 단체의 역사가 자랑스러워야 되지, 뭔가 초대 회장 일본인이고 일본인이 주축이 되고 뭐 그런 것을 그렇게 내세우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거는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고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은 당연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같은 것 같으면은 우리 후배들에게 이제 비로소 우리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나와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느 숫자가 돼가지고 모양새를 갖춰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주 미약하고 학회도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그래가지고 뭐 성토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 그리고 숫자가 적고 구성이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규모를 갖지는 못했지만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 선배라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냐.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었던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우리 지금 변영남 선생의 경우처럼 다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은 우리 협회의 역사는 한국인들이 주동이 되고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그 역사를 기원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민주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그걸 하나 비유로 들겠어요. 우리 치과계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잘 쓰는 말이 하나 있어. 치아가 오복이 하나래. 너무 축사에서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난 그것 소리만 들으면 이상하다고. 왜냐하면 오복은 수부강령 유호독 고정명인데 어떻게 치아가 들어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과연 치아가 내가 치과의사지만은 눈보다 중요하고 바이탈 오간이 심장보다 중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참 유치원 얘기라고. 또 동네 애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떤 뜻이었느냐 하면은 치아가 건강해야지, 구강이 건강해야지 오복을 누릴 수 있다요. 치아가 건강해야지 오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이렇게 치과의사가 딱 이렇게 벽을 쌓는 게 아니고 일반 의사들하고 의료인으로서 같이 일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나가야지 치아가 오복이 하나다. 이렇게 되면은 참 난센스 아니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떤 많은 사람들이 회자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진리라든지 정의는 아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한 우리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역사,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땅에 있었던 역사만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선배들이 정말 주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모임을 갖고 애썼던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게 다소 조금 역사는 가능한 한 연장시켜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조금 양보해가지고 몇 년밖에 안 차이 나는데 나는 그 한성치과의사회에 연원을 두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자존심의 문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지부장님 마음에 들어요? 너무 박수가 커. 선생님 아까 저한테 실수하게 만들었는데 선생님 하시겠냐고 나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우리 장부에.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잖아요. 오늘은 멘트 하시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부회장님한테 서운해 생각 마세요. 네?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그 장부회장이 나한테 부탁한 거는 그 다음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 서운해 하시지 말라고 장부회장 입장 곤란할까봐 제가 대변에 말씀드립니다. 아이, 그건 저기 서로 우리 정말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역사를 그래요. 정말 어떻게 잘 끌어갈까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섭섭하게 하지 맙시다. 의견 다르다고 섭섭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이 모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선배님들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이제 그 대한치과의사학회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하면서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근대식 치과 의사들의 조직이 하다못해 2명, 3명이라도 조직이 1910년 이전에 됐으면 되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그래요. 사실. 근데 뭐 그거는 좀 더 찾아봐서 진짜 나오면은 1910년 이전으로 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많이 고생들 하셨고요. 좀 그래도 만약에 서운하다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21년 또 25년 이렇게 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치신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좀 기고가 될 수 있도록끔 저희가 준비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런 공청회 자리를 한 번 정도 더 마련할 수 있도록끔 해보겠습니다. 이런 토론은 100주년이 지금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피해가지 마시고 언제나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청회 또 있으면 또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다 좋은 의견들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이만 오늘의 공청회를 마치도록끔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참.